안녕하세요. 오반바람 목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원에서 나온 2월 19일자 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 전체 그래프를 보면 13주 연속 전국, 수도권, 지방, 서울은 여전히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고드름이 돼서 꽝꽝 얼어있는 상태 보이고 있고요. 전국은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더욱 커졌네요. 나머지 수도권, 서울은 보합으로 계속되는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망세가 우세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전히 거래량이 살아나지 않는 게 지금 집값 하락세를 계속해서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매도세는 굉장한 위협을 느낍니다. 웨이팅하는 게 이렇게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낼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매수세가 좀처럼 싸우려 덤비질 않으니까 이거 텅 비어버린 링 위에서 매도자가 그냥 털썩 주저앉아 있는 형국이죠. 이거 시간 게임인데 결국 급속도로 집값이 다시 반등으로 치고 올라갈 여력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흐를수록 매도자는 불리해지고 매수자는 유리해지는 시소 게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관심을 끄는 대목 중 하나가 바로 전세가죠. 서울 전세가가 심상치 않은 모습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주 나온 전세가 지표를 보면 상승폭이 지난주에 비해서 확대되는 모습은 보이고 있어요. 수도권이 상승폭 확대, 대신 서울은 상승폭이 축소가 됐고요. 지방은 하락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세 분위기는 맹렬한 전세 시세의 등극, 아직 멀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13주째 매매가가 주저앉고 있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전세가도 마찬가지겠죠. 서울이 가장 맹렬하게 전세가로 인한 반전이 일어날 거라고들 말하는데 그렇게 많은 설레발들이 날아다녀도 잡히는 게 없어. 우려대로 전세가가 날아야 하는데 이거 깃털이 빠지기 시작을 했는지 오히려 상승폭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 여전히 지방은 전세가가 하락 추세에 묶여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전세의 고공행진은 정말 엔진 자체가 소형에서 뿜어져 나오는 마력으로 인해서 그냥 그닥 치고 나가는 모습 볼 수는 없습니다. 서울 특수학군과 입지를 물고 있는 곳에서만 수요가 물리고 있을 뿐이지 나머지 지역에서 전세가가 그리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없죠. 이게 지금 집값 추이는 아마도 2월에서 3월까지는 그냥저냥 흘러가는 분위기로 그래도 그 와중에도 집값은 떡상할 기저의 효과가 거의 사라져버린 상황이라서 4월까지의 이 지리한 보합 하락세 보일 겁니다. 폭락세는 눈에 띄지 않게 나타날 것 같고요. 문제는 이게 본격 5월로 향해 가는 시점, 그러니까 4월을 지나면서 터져나오는 이 집값 궤적의 변화가 가장 큰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게 눌러놨던 하방 압력이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을 할 건데 이게 그냥 흔들어 놓은 콜라병이 되는 것처럼 그냥 집값 하락 속도는 뿜어져 나오듯이 급격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미국 상황이 한국 부동산 분위기를 상당히 험악하게 만드는 이 경색에 해당하는 딱딱하게 굳어가는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있죠.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계속해서 뒤로 늦추는, 이거 마이클 잭슨의 문워커를 보는 것도 아니고 작년 하반기부터 내린 다음에 이런 소리들이 난무했던 작년 연말이었는데 막상 2024년이 지금 3월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미국은 요지부동, 최근에 발표된 국내 물가지수 CPI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PPI까지 요동치면서 기준금리 인하의 길은 정말 머나먼 길이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매파적인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연일 쏟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미국 주식시장은 이미 상반기 금리 인하는 그냥 게임 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오늘 한국은행에서는 9차례 연속으로 3.5% 금리 동결 결정했습니다. 한국은행도 결국 동조할 수밖에 없는 금리 궤적이죠. 미국 기준금리 5.5%와는 2% 금리 격차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금리 격차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국내 주식시장이 앞으로 치고 나갈 여력이 별로 없거든요. 여전히 2,500선과 2,600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국내 물가가 그리 썩 안정적인 궤적 안에 있다고 확신을 못하죠. 올 초까지 물가지수가 어느 정도 선방을 한 게 석유류 제품의 물가가 어느 정도 하한선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최근 유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 분쟁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유가는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 높아서 국내 물가는 다시 오름세를 보일 가능성 아주 많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이 물가를 적시하면서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했지만 실은 가계부채 문제가 목에 걸린 것이죠. 금리 인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천문학적인 가계부채의 이 전진 속도는 거의 폭증에 가까울 정도로 늘어날 가능성 높아서 중앙은행으로서는 이걸 견제해야 할 수밖에 없는 고육지책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금리 인하로 움직일 수 없는 덫에 걸려 있는 거라 볼 수 있죠. 그리고 한국은행으로서는 초반에 언급해드린 집값 하락 추세가 계속 굳어지는 상황에선 집값이 30% 선까지 빠지게 되면 건설업 자체의 위기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무시 못하는 부분이 크죠. 금리 변동성 여부에 따라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고점 대비 30% 집값 하락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건데 지금 부동산 시세 자체에 여러모로 위기 신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데도 여전히 분양가는 마이웨이를 가고 있죠. 특히 오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한 경희궁 유보라 서대문구에서 나온 시축 분양 단지인데요. 딸랑 뭐 2개 동에 300세대밖에 안 되는 아주 소규모 단지라 볼 수 있죠. 근데 분양가는 뭐 무슨 메모드급 단지를 능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5구제곱 그러니까 20평대 면적인 평수가 10억이 넘어갑니다. 정말 뭐 이젠 서울 분양은 20평대가 10억이 상식선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와 있을 정도로 가격 압박감이 굉장히 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9평 84제곱이 13억이 훌쩍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뭐 15억대로 가는 건 뭐 내년으로 2025년 정도에 이렇게 되면 거의 뭐 대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격이 넘사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규모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지니까 청약 통장 그냥 집어 던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마도 메이플자이 같은 강남권 분상제 아파트는 어느 정도 이점이 있어서 몰렸던 걸로 보이는데 과연 경희궁 유보라는 어떤 성적을 낼지 일단 브랜드도 살짝 1타 브랜드와는 거리가 있어서 선호도가 어느 쪽으로 쏠릴지는 지켜봐야 하겠네요. 그래도 분양가는 너무 세다. 주변 시세를 보시면 경희궁자이 2단지 여기는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죠. 그래서 경희궁 유보라와 비교하기가 살짝 무리가 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겉으로 보기에는 20평대가 15억대라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아 보이는 면은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에 사람들 꽂히겠네. 일단 대단지 같은 비스무리한 이름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진입 시도를 하는 수요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도 20평대가 10억이 넘는다는 사실은 정말 부담 100배로 작용할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서울 도심에서 나오는 분양 말고 우회적인 수요가 맹렬하게 붙고 있는 곳, 이 편한 세상 브랜드를 이마에 붙이고 있는데 9평이 5억대라.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경희궁 유보라는 9평이 14억인데 거의 8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같은 9평인데. 여기는 바로 이 편한 세상 검단 에코비스타입니다. 일단 최근에 검단 분양은 거의 뭐 벌떼의 습격에 준하죠. 청약 통장이 엄청나게 쏠림 현상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서울 경기권에서 가장 좋은 분양 성적을 거둔 곳이기도 한데 몇 년 전만 해도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한 바가지로 뒤집어 쓰고 있었던 곳이었는데 서울과 가까운 경기권으로서의 낙점, 거의 9평 가격이 4, 5억대로 나오고 있어서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호재,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 그리고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GTX-D까지 여러 호재들이 걸쳐 있어서 검단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하죠. 여기도 일단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기울일 것으로 보이고요. 분양가가 그래도 뭐 다른 서울 수도권보다는 브랜드 아파트라도 경쟁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회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700세대 규모면 뭐 그리 공급 물량도 적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 일단 분상제 가격을 달고 있어서 틈새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검암 쪽 분양단지는 민간 분양단지라서 분양 참패를 기록을 했었죠. 가격이 거의 7억에 가까운 태그를 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에코비스타는 이 편한 세상 브랜드에 분상제까지 달고 나오는 지금 뭐 1호선, 5호선, GTX라는 호재까지 달고 있어서 상당 부분 쏠림 현상이 있을 가능성 보이네요. 주변 시세를 보시면 프루지오 베뉴가 엄청나게 뭐 하락 추세 보이다가 최근에 살짝 올라오고 있죠. 거의 7억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뭐 호재다 뭐다 온 세상 많은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검단이 심상치 않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상제가 적용된 단지들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검단은 여전히 리스크가 있는 곳이긴 합니다. 하락세가 본격 시동을 걸면 서울 주변의 경기권은 그냥 추풍낙엽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입 비용을 최소화한다면 리스크는 줄일 수 있겠죠. 되도록 집은 천천히 사고 천천히 진입하시는 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워낙 뭐 분양가가 서울 같은 경우는 미친 것처럼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하락세를 앞으로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꼭지를 잘못 잡으면 정말 꼭지 돌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점 꼭 명심해 두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확실히 지금 하락세는 굳히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도 백기를 들 수밖에 없고요. 절대로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뭐 꿈도 꿀 수 없어서 오늘 금리 동결했습니다. 9차례 연속이고요. 그래도 여전히 분양가는 달린다. 꼭지를 잡아서는 안 되겠죠. 대신 분상제 단지는 잘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